자, 개념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콘텐츠 구성 단계로 넘어갈게요. 콘텐츠 구성 단계에는 두 가지 단계로 되어 있어. 하나는 콘텐츠 도출,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나오는 콘텐츠 리스트 작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콘텐츠 구성 단계의 콘텐츠 도출. 콘텐츠 도출은 말 그대로 사이트의 콘텐츠, 어떤 콘텐츠를 구성할까라는 것들을 결정하는 거지. 당연히 기획은 앞에 있는 것들과 이어서 계속 구체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컨셉과 전략 항목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그전 현 사이트가 있고 지금 우리는 앞으로 만들어야 될 리니어 사이트가 있잖아. 근데 리니어 사이트는 우리가 바로 직전에 뭐 했어? 가장 큰 리니어 사이트의 방향인 컨셉과 그리고 전략 항목들을 정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어디서 왔어? 분석 단계에서 왔잖아, 그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컨텐츠를 도출하게 된다는 거야. 그럼 도출하는 방법은 근데 2단계에서는 뒤에 따로 이제 정보 분류라는 게 있잖아, 그지? 컨텐츠 분류라는 게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현재 있는 사이트의 대분류 메뉴들을 가지고 그룹핑을 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도출하면서 사실 분류까지 어느 정도는 되지만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은 콘텐츠를 도출하는 단계에서는 우선순위나 분류를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디폴트 상태에서 만든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선생님도 해보면 잘 되진 않는다. 어쨌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분석 항목의 결과에 나온 그 분석 항목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결론들이 다 뭐였어? 콘텐츠와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들이잖아, 대부분이. 디자인은 룩앤필 이외에 나머지는 다 콘텐츠 서비스 항목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료, 그 분석 자료와 함께 바로 전에 했던 컨셉과 전략 항목을 점검하면서 그것이 연계된 콘텐츠 도출로 이루어져야 된다. 도출 기준은 세 가지야. 세 가지 관점의 도출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 같은 컨텐츠를 도출하기 때문에 이 분류 방법만, 도출 기준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유사하잖아. 그래서 중복되는 건 당연한 거야. 신경 쓰지 말고 그 대신 기준을 여러 가지로 둔다는 것은 뭐야? 다양하게 살펴보고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게 그 도출 기준 분류 방법을 여러 가지 하는 게 있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기본 콘텐츠와 핵심 콘텐츠로 나눠서 콘텐츠로 도출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이트들은 이미 웹이 본격적으로 비즈니스에 개입하게 된 게 거의 20년이 됐다. 20년이 넘었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20년 정도부터 웹이 그 기업이나 브랜드의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관점으로 실제로 움직였기 때문에 20년이 됐는데 20년도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 그럼 그동안 얼마나 그 뭐 여러분들 하고 있는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뭐 여러 가지 카페면은 카페면화가 얼마나 고도화돼 있겠어. 그지? 1년에 최소 한 번씩은 리뉴얼 했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대부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럼 그 안정적인 것들이 뭐냐면 기본 콘텐츠라는 거야. 당연히 만약에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커피의 어떤 메뉴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커뮤니티 기능이나 아니면 그 기업이 자랑해야 될 것이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지? 그런 걸 기본 콘텐츠 분류로 놓는 거야. 그리고 핵심 전략 콘텐츠라는 것은 우리가 앞단에서 전략 항목들을 만들었잖아. 그지? 바로 전략적인 항목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것을 핵심 또는 킬 콘텐츠라고 하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이외에 아주 강조하거나 핵심이 되는 콘텐츠 이 두 개로 콘텐츠를 도출해 보는 그런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가지고 있는데 빼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새롭게 추가해야 되냐. 이 관점으로 콘텐츠를 도출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인데 유지해야 된다는 거지. 가지고 있고 유지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건 뭐야? 봤더니 뭐 트렌드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 컨텐츠 측면이나 아니면 제품이나 아니면 브랜드 관점에서 상당 부분 크게 없는 컨텐츠는 없을 거야. 근데 가장 많이 바뀔 수 있는 것, 추가될 수 있는 그 항목이 뭐냐면 트렌드 관점이거든. 그래서 뭐 트렌드 관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기업이 갑자기 브랜딩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뭐 주인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뭐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회사로 탈바꿈하거나 이러면 또 어때? 브랜드 쪽이 새로운 콘텐츠가 개선이 되거나 추가돼야겠지. 그런 거를 빼놓고는 어쨌든 트렌드 관점이 가장 많이 새롭게 추가할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어쨌든 가지고 있고 유지해야 되는 콘텐츠, 새롭게 추가해야 될 콘텐츠. 근데 지금 갖고 있는데 별 쓸모가 없어. 뭐 고객 관점에서도 그렇고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그렇고 군더더기야. 그럼 빼야겠지.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으로 콘텐츠를 도출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 계속 반복적인 거지만 비즈니스 관점으로 지금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고 가지고 있고 새롭게 해야 되고 가지고 있는데 빼야 되고 자 이렇게 구성하는 것 분류하는 방법하고 그 안에서 특별히 그것을 가지고 이거는 비즈니스 관점이야? 아니면 이거는 사용자 관점이야? 이거는 트렌드 관점이야? 라고 해서 또 다른 분류의 방법으로 도출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거의 똑같다. 똑같은데 관점을 달리 분류해서 도출해서 훨씬 더 단단하고 실수하지 않은 안정적인 콘텐츠 도출을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방법을 다 써서 도출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어렵지 않지, 그지? 기본적으로는 기준은 뭐야? 기준은 현 사이트의 콘텐츠 구성이야, 그지? 그 현 사이트에 존재하고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추가돼야 되는 우리가 지금 리뉴얼하면서 새로운 컨셉과 새로운 전략 항목들이 나오면서 개선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이런 형태로 콘텐츠를 도출하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정리하면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어렵게 만든 새로운 컨셉과 전략 항목을 기준으로 변하지 않을 것과 변화해야 되는 것 이걸로 나눠서 컨텐츠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큰 개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컨텐츠 구성 단계에 마우스가 잘 안 보여. 자, 두 번째 단계 컨텐츠 리스트 작성이야. 자, 앞에서 기본적인 도출 기준에 의해서 컨텐츠가 도출이 됐다면 컨텐츠 리스트는 그것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막 뭐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막 하고서 앞에서는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디폴트 상태에서 우선순위나 이런 기준 없이 이런 관점 이런 관점으로 쫙 도출을 해내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사실은 컨텐츠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정리하면서 정리하는 것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 기준이 세 가지라는 거야. 하나는 컨텐츠 목적, 또 하나는 컨텐츠 제작 관점, 하나는 운영 관점. 그래서 웹은 왜 만드는지, 이걸 어떻게 컨텐츠화 시킬 수 있는지 제작 관점, 그리고 웹은 만들어 놓고 운영이라는 큰 이슈가 있잖아. 사실 운영이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운영 관점으로 우리가 도출한 앞에 단계에 도출한 것들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작할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살펴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최종 콘텐츠로 확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크게 뭐 여기서는 더 부가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콘텐츠 목적은
비즈니스와 사용자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기여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될 거고 제작은 여러 가지 제작 방식이 있잖아. 미디어 속성을 얘기한다 보면 뭐 텍스트로만도 할 수 있고 이미지로만 할 수도 있고 뭐 요즘 유명한 영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인터랙션이 있는 모션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근데 그건 시간이 어떻게 되고 뭐 제작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과 관계된 것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콘텐츠를 구성을 확정한다는 개념이 콘텐츠를 리스트화해서 확정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걸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고려해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관점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어떻게 만들 건지,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를 세 가지를 검증하게 되면 뭐야? 그 콘텐츠는 실제로 이제 화면 설계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하나씩 보자. 목적에 의해서 체크리스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막 뭐 기본 콘텐츠, 핵심 콘텐츠 하면 막 그 안에 뭐가 막 있을 거고, 핵심 콘텐츠 몇 개 있을 거고, 또 그지? 또 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있는데 유지해야 되는 것, 새롭게 추가해야 되는 것, 빼야 되는 것, 쭉 나오잖아. 비즈니스 관점, 사용자 관점, 트렌드 관점, 이렇게. 그럼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지?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들이 막 존재하게 된다. 막 존재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게 왜 나오냐? 나 안 건드렸는데 이거 왜 이래? 화면에도 나오나? 태블릿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컨텐츠 목적 관점에서 앞에서 도출된 그러한 컨텐츠들을 검증하는 거야. 그래서 목적 관점이니까 비즈니스 관점, 유저 관점, 사용자 관점, 그리고 효과성. 그래서 이 컨텐츠가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고 유저 관점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지는지 또 누구를 위한 타겟인지 근데 이렇게 구분될 수 대부분은 비즈니스와 유저 관점을 두 가지를 아주 단절시킬 수는 없지 그지? 근데 단절되면 여기 하나씩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어쨌든 고려는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콘텐츠가 비즈니스 관점으로 어떤 측면에서 기여하는지 또는 이 콘텐츠는 사용자 니즈를 반영하는 콘텐츠야 라고 하면 그 사용자에서 어떤 것들을 기여하는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는 거지. 또 세 번째, 그래서 결국은 이 콘텐츠가 만들어졌을 때 얘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이 컨텐츠를 통해서 페이지 뷰를 막 올릴 거야. 아니면 이 페이지는 광고를 클릭하게 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면 쇼핑을 유도하게 하는 거야. 아니면 브랜드 홍보에 있는 거야. 아니면 커뮤니티 기여 등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를 앞에서는 근원적인 비즈니스와 사용자 관점으로 어디에 부합되는지 아니면 두 개와 다 결합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 컨텐츠는 결국 성공은 비즈니스 관점이었다면 비즈니스의 어느 관점으로 뭐 쇼핑을 유도한다는 관점이겠지. 타겟 유저 관점으로는 뭐 정보의 뭐 습득이라든지 정보의 전달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 콘텐츠의 성공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거야. 그 기준에 의해서 콘텐츠를 최종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콘텐츠 리스트를 만들 때 목적 관점에 이 세 가지 내용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제작 관점이야. 지금 우리가 막 앞에서 했던 그 콘텐츠들이 이거 실제로 제작할 때 어떤 형태로 제작되는지 꼼꼼히 보고서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야. 막 뭐 지금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되니까 앞에서 콘텐츠 도출할 때 뭐 트렌드 관점 해갖고 뭐 뭘 하나 넣었어. 뭐 A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이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할 만한 수준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 사이트를 제작하는 개발 비용 자체를 파일을 봤을 때 그게 개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만드는 제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또는 사이트에서 너무 부하를 많이 걸어서 동시 접속했을 경우에 사이트가 문제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럼 생각해봐. 콘텐츠 도출 단계에서는 그런 생각 안 했잖아, 우리가. 그치? 자, 그래서
콘텐츠 리스트를 만들 때는 목적 관점, 그리고 제작 측면,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 이 콘텐츠가 정말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어떤 어,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뭐 성공까지 가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지? 이유다.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단계에서 체크하지 않으면 어때? 상당히 위험한 일을 벌일 수 있다라는 거 아까처럼 그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점검하는 게 바로 이 항목들이다. 기본적으로 뭐 이 컨텐츠는 이런 어떤 내용을 다루는 거고, 포맷, 아까 얘기했듯이, 그지? 이거는 뭐 만약에 회사 소개의 대표 인사말이다라고 하면 그냥 텍스트만 넣을 수 있지? 텍스트에, 대표이사 사인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음성을 결합시킬 수도 있는 거고, 뭐 요즘 뭐 유행하고 있는 영상이나 인터랙션으로, 그지? 만약에 기업의 CEO 인사말의 경우에도 어떤 포맷으로 만들 것인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맷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콘텐츠 분량, 시간이나 파일 크기 되게 중요한 거야, 그지? 특히 접속자가 많거나 아니면 우리의 스트리밍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서버의 네트워크 성능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해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접속자 또는 일일 사용자 이런 것들도 이 가상 현재 사이트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아마 이걸 측정할 수 없는데, 보통 기업에서는 다 분석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콘텐츠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이 콘텐츠는 만약에 영상인데 이 영상에 만약에 이슈가 돼서 동시 접속자가 많이 들어오면 사실 서버 다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지? 우리 학교도 지금 갑자기 이 코로나 덕분에 이 캠퍼스가 막 몇 번 초반에 막 이겨내지 못하고 다운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미리 점검을 해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제작 주체도 요즘은 상당히 중요해졌어. 그래서 대부분은 자그마한 사이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자체 제작을 하지만 뭐 영상물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뭐 VR이나 AR 같은 형태들은 어때? 아웃소싱을 해야겠지. 그 인력들을 뭐 페이지 하나 만들 때 증강현실 만드는 그런 사이트가 얼마나 많겠어. 그럼 증강현실 잘 만드는 업체에 아웃소싱을 주는 거지. 신디케이션 같은 경우는 기준에 있는 저작권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건 개념인데, 어쨌든 우리가 제작할 것인지 아니면 남한테 외주를 줄 것인지 이런 방법도 콘텐츠를 도출해 놓고 확정하기 전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내용이겠지.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지, 그지? 어떤 특별한 콘텐츠의 내용 중에 우리가 자체 생산한 콘텐츠가 아니고 외부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만들 때 그 자료의 저작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 오픈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돈 주고 사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에서는 얘기했잖아.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막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막 했는데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이 중에 막 저작권의 문제가 돼갖고 될 수도 있고, 그지? 서버 갑자기 뭐 막 서버가 다운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거나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컨텐츠 리스트 작업들을 한다. 제작 관점에서. 자, 다음은 운영 관점이야. 그래서 어쨌든 사이트는 만드는 게 반이고 운영이 반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운영을 할 때는 업데이트 주기가 있는 거지. 이건 매일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 거야? 달에 한 번 하는 거야? 아니면 거의 붙박이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지? 자, 그런 것들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고,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보통 뭐 쓰는 CMS 툴,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들 많이 쓰거나,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우리가 공용 호스팅 업체들 있잖아, 그지? 카페24나 뭐 후이즈나 이런 데, 그지? 그런 쪽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가지고 할지, 아니면 뭐 진짜 뭐 HTML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자체 운영 툴을 쓰는 건지, 그것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업데이트 방식도 하는 거고, 관리도 우리는 지금 이제 운영까지는 신경을 안 쓰지만 실제로 운영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또는 운영 부서와 담당자를 정하지 않으면 앞에 말한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관리 책임도가 있고,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 운영을 하면서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앞에서 정리하면 세 가지의 도출 기준으로 사이트에 필요한 콘텐츠를 도출을 하고 그 도출된 콘텐츠를 콘텐츠 목적과 제작과 운영 관점으로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시키는 작업이 콘텐츠 구성 단계에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콘텐츠 리스트는 선생님이 여기 이제 작성 예시를 보여줬잖아, 그지? 자, 그래서 앞에 뭐가 하나 더 있었을 때, 그지? 자, 일반적인 콘텐츠 리스트는 기업마다 다르고 또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다르게 만들 수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분류 코드, 그리고 콘텐츠 명칭, 그리고 설명, 포맷, 그리고 위치라는 것은 현재 사이트에서의 우리 현 사이트가 존재하잖아, 그지? 그러면 현 사이트의 어느 부분을 그대로 갖다 쓰거나 개선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 또 아니면은 우리가 참고했던 그런 그 사이트들 있잖아, 그 페이지를 표기하는 거. 그리고 스케줄 업데이트 주기 담당자 뭐 이런 건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엑셀 파일 이거 줄 거야, 예시 파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도출하고, 그지? 세 가지의 기준으로 도출을 해보고, 그것들을 제작 관점, 운영 관점, 그리고 목적 관점인데, 그렇게 판단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뭐야? 최종적으로는 그 뭐, 목적 관점, 제작 관점, 운영 관점, 그걸 하나하나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뭐야? 콘텐츠를 구성할 때 생각을 해보는 거고, 여기 컨텐츠 리스트를, 그걸 다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이런 것들, 체크리스트 해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증이 됐다면, 그것을 이렇게 엑셀 파일에 의한 리스트의 형태로 타이틀, 설명, 포맷, 업데이트, 담당자, URL. 이렇게 해서 콘텐츠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까지 하면 됩니다. 엑셀 파일은 강의 자료실에 올릴게요. 그리고 이 수업 그 강의 교환도 정보 분류인데 원래 오늘 쭉 다 하려고 그랬어. 근데 콘텐츠 구성 단계하고 정보 분류까지 가게 되면 지금도 좀 헷갈리지, 그죠, 여러분들? 요 단계까지 끊어서 원래는 다 붙여 있는 거다. 근데 요 단계까지 끊어서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정보 분류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번 과제는 여기까지 컨텐츠 구성 단계까지 여러분들 작업해서 올려주면 됩니다.